자, 오늘은 전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단 부분은 진수를 마중하러 가는 만도 현재의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발단 끝부분에서는 이제 자기 팔뚝이 이미 이제 나무껍질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어떤 복선구시를 해주는 부분이 마지막 장면이었죠. 전개 부분은요, 만도의 과거 해상, 한마디로 만도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만도의 젊은 시절은 어떤가요? 바로 일제 강점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되겠고요. 회상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27쪽 22번째 줄부터 228쪽 18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징용에 끌려가 고국을 떠나는 만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곧 힘이 없어서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벌써 13, 14년 옛날의 이야기다. 즉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 시기가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는 1941년서부터 1945년에 바로 태평양과 아시아 사이에 그 전쟁이고요. 일본과 연합군의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징용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또한 그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한마디로 만도의 젊은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북해도 탄광이나 남양 군도로 끌려갔을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북해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바로 일본의 땅이 되겠죠. 북해도는 일본 열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의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섬을 우리식 한자음으로 말한 것이 바로 북해도입니다. 원래 일본식으로 하면 홋카이도가 되겠죠. 한번 사진을 살펴볼까요? 바로 이쪽 위에 있는 건데요. 요거를 좀 따로 홋카이도를 표현했죠. 바로 이 사진상으로 보면 이 위쪽에 있습니다. 홋카이도가요. 그런 걸 여기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걸 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쪽에 위에 있는 섬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군도는요,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빨간 부분은 바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그 지배했던 지역이죠. 굉장히 넓은 섬들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지금 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은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창코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만도의 성격이 나와 있죠. 만도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그냥 뭐 죽을 곳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낙천적인 성격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목퉁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고자
살며시 돌아서 버렸다. 자, 낙천적인 성격도 보였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마음이 여린 만도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만도는요, 요 부분에서는 낙천적이었고, 요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린 만도의 성격이 나와 있죠. 아내의 모습을 애써서 외면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외면. 자, 아내의 모습을 갖다 굉장히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아내를 보니까 눈물이 났죠. 그런데 그것도 이내 잠깐이었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휙 날아들자 그제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자, 만도의 성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낙천적인 만도의 모습이 또 한번 성격이 드러나죠. 우리 이 전개 부분에서는요, 낙천적인 만도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형식 문단이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먼 타국으로 끌려온 만도. 자, 여기까지는 기차를 타고 갔죠. 이제부터는 배를 타고 어디에 타국으로, 그 타국이 어딜까요? 바로 남양군도로 끌려가는 만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배 밑창에 엎드려서 꽥꽥 개어내는 사람이 많았으나 만도는 그저 골이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뭉칫밥을 한꺼번에 하루 것을 뚝딱 해치워도 시원찮다. 다른 사람들은 배멀미 때문에 못 먹었는데 만도는 잘 먹었죠. 결국은 만도의 성격 세 번째가 나오죠. 자, 낙천적이었고 또 마음이 여렸고,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만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잘 적응하는 만도의 성격. 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여기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죠. 남양군도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간 데는 뭐냐? 남양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나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과 그리고 잠자리 만식이나 한 모기떼. 자, 우리 만도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은 굉장히 험난하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부각을 시키냐면 앞부분에 아름다운 풍경하고 대비되어서 오히려 만도의 고난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부각한다. 두드러지게 표현했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홀한 분위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물에 녹은 것 쇠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고 태양이 물 위로 뚝뚝 떨어져 가고 햇덩이가 얼마나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참, 이 풍경들이 정말 어때요?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모기떼였죠. 그래서 이 대비되어서 오히려 만도의 그런 고난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뿐이었다. 그런 것이라는 건 뭐예요? 숨막히는 더위하고 강제 노동이 바로 그런 것뿐이죠. 물론 여기 모기떼까지 포함했죠. 결국은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된 현실이란 얘기죠. 고통스럽고 고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만도가 이 남양군도에서 한 일들이 있죠. 타지에서 고생과 위험을 겪는 만도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230쪽 11번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남양군도에서는 모기도 있고 덥기도 하고 뭐 음식도 금방 망가지고, 자, 물도 입에 맞지도 않고 음식도 또 변하고 병까지 돌았다.
자,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한자 성어 엎친데 덮친다 설상 가상이라는 한자하고 어울리죠. 설상가상 무슨 뜻이냐? 눈이 온 뒤에 서리가 내린다. 눈이 와도 추운데 거기다가 서리까지 내리니 아주 좋지 않은 일이 겹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열악한 환경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쳤죠.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만도가 한 일은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일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어리에다가 굴을 파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자, 비행장을 닦기도 했고 바로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을 판다. 자, 비행기가 큰데 그것이 들어갈 만큼 굴을 파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이래서 만도는 아주 고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쟁 상황임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앵앵앵하고 공습경보. 공습이니까 전쟁 중에서 비행기로 공격하는 거죠. 공습 경보가 나면 하던 일을 모두 손을 놓고 굴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다. 왜? 공습 경보가 나서 잘못하면 폭격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죠.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공습을 피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얼마나 노역이 힘든지, 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편한지 몰랐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라는 건 1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거.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으면 되게 불편할 텐데, 이것이 편하다. 그래서 더러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공습보다는 뭐가? 바로 노역이 더 굴파는 그 노역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노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굴 바닥에서 1시간 가까이 엎드려야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때는 공습 경보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면 모두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이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공습경보가 울리면 노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바로 노역을 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공습경보를 듣지 못한 걸 굉장히 손해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만도가 한쪽 팔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다. 그런 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갑자기 공습을 해왔는데 경보도 울리지 않고 결국은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을 때 만도는 팔뚝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바로 이 일제강점기 때 노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근거는 뭐냐면 북해도 탄광이나 남양군도나 만주나 징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전개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폭발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만도의 모습이 230쪽 12번째 줄부터 231쪽 21번째 줄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목에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터뜨리려고 불을 지폈는데 성냥불이 쭉 꺼지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이거는 불길하고 꺼림칙한 느낌, 즉 복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선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죠.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모기에 물린 자리가 쑥쑥 쑤시고 극적되었으나 시원한 맛이 없고 성냥을 득 그었는데 불은 이내 꺼져 버렸다. 자, 불길함을 암시해주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공습 경보가 울리자마자 또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결국은 굴 안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만두가 팔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복선구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냥을 득 그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끝까지 보시면 됩니까? 14번째 줄까지요.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 있죠. 성냥을 득 그었다 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부분이 작업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성냥은 계속 걷는데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습이 시작이 있었죠. 그래서 공습이 날아드니까 다시 굴 안으로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 위해서 성냥불을 그었다는 생각도 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뒤따라오는 비행기 때문에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에 꽝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죠. 그래서 결국은 만두는 폭발을 피해서 굴을 탈출을 했지만 공습 때문에 그 시간이 겹쳐서 결국은 팔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만두는 정신을 잃고 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은 여기죠.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굴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난 상처를 갖다가 제3자가 말하듯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절단된 팔에 대한 객관적 서술. 객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바로 자기 팔이었죠. 또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거. 자기의 팔을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자기의 어깨 쪽지에 어떻게 붙어 있다. 자기 어깨에 붙어 있던 것. 이게 바로 절단된 만도의 팔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 이거 어디서 본 구절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회상 시작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발단 끝부분에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 토막과 같은 팔뚝이 나와 있죠. 지금 저만큼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바로 이 부분은 발단 끝부분에 있어서 회상 시작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둘러싼 현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섬에 도착해서 강제 노동을 해서 비행장을 건설하고 굴팠고 또 공습 경보가 울리는 전쟁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 드러난 복선은 목이 물린 자리가 자꾸 쑤시고 아팠고 성냥불은 이내 꺼져버리는 거, 만두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려주는 부분. 오늘 전개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